오늘은 좀 특별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 어쩌면 한 시대가 통치로 잃어버린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소설이죠. 성석재 작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바로 그 잊을 수 없는 주인공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시작이 정말 강렬해요. 딱 한 문장. 한 남자가 사라졌다. 이게 다예요. 근데요, 이 짧디 짧은 한 문장이 조용하던 시골 마을 하나를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 놓는 아주 거대한 파문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사라진 남자. 이름이 있었어요. 황만근. 멀쩡한 이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반푼이라고 불렀죠. 반편이 좀 모자란 사람, 바보, 그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딱 그 정도의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다들 무시하고 있으나 마나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딱 사라지니까 마을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기계에서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가 쏙 빠져버린 것처럼 모든 게 삐걱대고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는 존재였을까요? 자, 황만근이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사람들 걱정의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사라진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이장이 딱 뱉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아니,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염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람? 들어보세요. 사람이 사라졌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뭐죠? 자기 집 소밥이에요. 이게 바로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본질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마을에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죠. 민 씨라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황만근 씨 실종이 바로 어제 있었던 농민 총궐기 대회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민 씨가 조금씩 파고드니까 이장의 아주 추악한 위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글쎄, 이장이 황만근한테는 그 낡아빠진 경운기를 몰고 시위에 가라고 등을 떠밀어 놓고 자기는 뭘 했냐? 따뜻하고 편안한 트럭을 타고 갔던 거예요. 이 불길한 진실, 이게 바로 황만근의 마지막 행적을 쫓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아니, 도대체 황만근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대할까요? 그들이 황만근을 놀리려고 만들어서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 이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황만근 노래라는 건데요. 가사가 참 하나하나가 비수 같아요. 첫째, 100분. 어설퍼서 100번 넘어진다는 뜻인데 사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그가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였거든요. 그걸 비꼰 거죠. 둘째, 찝어. 어릴 때 혀가 좀 짧아서 발음이 어눌했는데 그걸 흉내내는 말이에요. 셋째, 팔푼이. 이게 정말 잔인한데 8달 만에 태어난 미숙아라고 그걸 가지고 놀리는 별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두발이. 스스로를 벌레라고 불렀다는 등 좀 과장된 소문으로 만든 별명인데 그를 얼마나 불결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때요? 그냥 그의 모든 걸 꼬투리 잡아서 바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진짜 황만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볼게요. 마을 사람들 말고요. 이방인이었던 민 씨의 눈에는 황만근이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 씨가 우연히 황만근이 아들한테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이었어요.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제 손으로 일하고 제 손으로 농사지어 집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남한테 손 안 벌리면 됐지. 어떠세요? 남들 시선보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에서 민 씨는 바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깊은 지혜를 가진 한 인간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같은 사람을 보는데 한쪽은 이기심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다른 한쪽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죠. 마을 사람들한테 그는 그냥 이용해 먹기 좋은 반푼이었지만 민 씨에게 그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선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들 눈가부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시위를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을에서 유일하게 빚이 단 한 푼도 없었던 황만근이었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상 마을에서 가장 현실 감각이 뛰어난 경제학자였던 셈입니다. 결국 황만근의 그 오직찬 성실함과 마을 사람들의 교활한 위선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비극의 막이 오릅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의 마지막 길은 이랬습니다. 먼저 이장이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40km나 되는 길을 그 낡은 경운기로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약속한 새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나선 사람은 황만근 혼자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따뜻한 차를 타고 갔죠. 막상 가보니 시위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래도 어머니 갖다 드릴 고등어 한 손을 사서 비를 맞으며 그 멀고 추운 길을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불빛도 제대로 없는 경운기는 결국 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아요. 그는 그 차가운 빛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를 그 차갑고 외로운 죽음의 길로 내몬 건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실종을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고 평생을 바보다 손가락질 받던 한 남자의 삶이 마침내 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일주일 뒤에 그는 항아리 속 뼈가루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참,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고작 소염을 걱정하고 자기들끼리 불편하다고 투덜거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차가운 논두렁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유일하게 알아봐줬던 사람, 민 씨. 그만이 황만근을 위해 펜을 듭니다. 이건 단순히 바보의 죽음을 기록하는 글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선생 황만근의 삶을 기리고 또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 세상을 향한 아주 준엄한 고발장이자 묘비명이었습니다. 묘비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였으니. 정말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삶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세상의 온갖 비웃음 속에서도 절대로 비굴해지지 않았고 묵묵히 우직하게 자기 갈 길을 갔던 사람, 바로 그게 황만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이런 마지막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겠는가? 이 질문은 단지 소설 속 인물들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을까요? 황만근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묵직한 질문을 우리 가슴에 던지고 있습니다.